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과 함께 엄청난 신드롬을 현지에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메가스토어에 전례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고 무엇보다 팀 내 최고의 스타이자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죠. 음바페와 네이마르를 메인에서 내리고 이강인 선수가 메인으로 올라오는 충격적인 결정도 내려졌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강인 선수의 파리 현지 반응, 그리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 공식 홈페이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적으로 믿겠다라고 했던 발언의 진위는 무엇인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벌써 이강인 선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 공식 홈페이지 메가스토어에는 이강인 선수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단독으로 메인에 올라와 있고요. Get your 이강인 셔츠, 이강인 유니폼 구입하세요 라는 문구가 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니라 음바페를 중심으로 네이마르, 베라티, 마르키뉴스, 킴펜베 이렇게 팀의 대표 스타들 5명이 이제 배치된 프로모션 사진이 메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강인 선수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사진은 이강인 선수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입단식에서 짙은 파란색의 이제 홈 유니폼을 입고 다양한 화보를 찍긴 했는데 원정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은 없었거든요. 실제로 조금 어색해 보이실 거예요. 목의 굵기라든지 또 팔 모양을 보면 또 털도 조금 있고, 이게 이강인 선수의 몸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찍은 사진에 이강인 선수의 얼굴을 합성을 한 그런 사진인데, 이렇게 급하게 이강인 선수를 메인으로 올릴 정도로 지금 이강인 선수 입단 이후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 입단 이후에 한국어 공식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고 다양한 SNS 한국인 담당자들을 좀 이제 채용을 하면서 한국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이제 메인 그 공식 홈페이지 메가스토어의 공지사항에도 최고의 쇼핑 경험을 위해서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라는 이제 한국어 문구도 추가가 됐어요. 이게 번역기를 쓴 것인지 2차례 반복되는 문장이 있긴 한데, 메인에 들어가면 이강인 선수 사진으로 바뀌어 있고, 숍 바이 플레이어 선수 마킹이 된 유니폼 판매에서 이강인 선수의 19번 유니폼이 센터에 있습니다. 음바페, 이강인이 나란히 6명의 주요 선수 유니폼 중에 센터에 있고, 네이마르, 베라티 이런 선수들의 유니폼이 사이드로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공지사항이 상단에 떠 있습니다. 이 영어로 된 문장을 번역하면 전례 없는 수요로 인해 맞춤형 저지, 그러니까 마킹이 된 선수 개별 유니폼 배송은 최대 2주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문 시 배송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문하신 분들께도 연락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그 배송 기간보다 2주 이상이 더 늦어지고 있다. 이게 뭐 국내 배송, 해외 배송 할 것 없이 이강인 선수 유니폼을 마킹하기 위한 마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마킹지를 또 다시 제작하느라고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유니폼 자체는 제작이 되어 있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보내줄 수가 있는데, 등번호와 마킹, 특히 워낙 이강인 선수의 스펠링이 지금 이강인을 풀로 지금 새기다 보니까 길잖아요. 더더욱이나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 그만큼 판매가 대단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의 메가스토어에 보시면 판매량 순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남자 유니폼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마킹된 홈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마킹된 선수 지급용, 선수용 유니폼이 두 번째입니다. 사실 선수들이 착용하는 것과 팬들이 사는 일반 레플리카는 재질이나 이제 기능성이 조금은 달라요. 선수들이 입는 것은 조금 더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잘 찢어질 수는 있어도 이제 경량이고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23만 9,900원인데 팬 지급용은 디자인도 똑같고 재질도 좋지만 선수 지급용보다 기능성을 단순화했다. 그래서 16만 1,4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싼 보급형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이게 또 너무 팔려서 주문하기 어려우니까 선수 지급용까지 판매량이 뭐 전체 2위에 달할 정도고요. 또 원정 유니폼이 이제 선수 지급용이 아닌 레플리카 버전으로 3위고, 그 다음 4위가 아무 마킹도 없는 13만 5,700원의 파리 홈 유니폼입니다. 그 뒷순위까지 살펴보면 그럼 다른 선수들의 유니폼은 언제 나오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현재 프리시즌에서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착용하고 있는 훈련복이 전체 판매량의 5위를 차지하고 있고, 6위가 아무 마킹도 없는 원정 유니폼, 보급용 유니폼이고요. 그 다음 7위가 또 지난 시즌 파리의 홈 유니폼인데, 지난 시즌 유니폼은 대폭 할인을 하다 보니까 86,100원에 할 수 있다 보니 또 많은 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올 시즌 홈 유니폼 선수 마킹이 된 것 중에는 네이마르 선수의 유니폼이 8위인데, 아무래도 브라질에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있잖아요. 네이마르 선수 여전히 또 파리에도 뛸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다 보니까 네이마르 유니폼이 파리고, 은바페 선수가 파리의 대표 순다인데 최근에 뭐 이적 문제로 시끌시끌 하잖아요. 구단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다 보니까 뭐 그래도 인기가 있으니 꽤 팔리긴 했어도 무려 9위까지 떨어진, 유니폼 판매량이 크게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렇게 판매량의 차이나 팬들의 관심과 반응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은바페와 네이마르를 전면에 내세웠던 파리 생제르맹 메가스토어의 메인 모델로는 이강인 선수가 이 두 선수를 제치고 지워버리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컨텐츠도 그래요. 뭐 사실 은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표팀 일정을 소화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합류하지 않았으니 뭐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부상 때문에 대표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고 이제 부상을 회복해서 프리시즌 첫날부터 합류한 네이마르 선수 같은 경우도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훈련 스케치에 약간 배경인물로 나올 정도로 관심도가 떨어졌다. 여전히 뭐 네이마르는 잘 지내냐 어떠냐라는 브라질 팬들의 뭐 댓글도 있고 반응도 있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를 위주로 하는 지금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상뿐 아니라 파리 현장에 있는, 현지에 있는 메가스토어, 경기장에 있는 상품샵에서도 오후 시간만 돼도 너무 많이 와서 많은 팬들이 사다 보니까 마킹지가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말씀드린 대로 리강인이 모두 새겨지다 보니 이 스펠링이 부족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강인 선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마요르카가 확실하게 누렸었죠. 마요르카가 정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던, 뭐 유럽 내에서는 유명한 휴양지였지만 그런 곳이었는데, 스페인에 와서도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 와서 한 번 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이동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정말 많은 한국 팬들, 특히 많은 여성 팬들이 이제 간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유럽파가 있을 때 경기를 보러 갔던 많은 팬들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또 젊은 20, 30대의 청년, 남성분들이 많이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커플 단위로도 가지만 손흥민 선수 시대 이후로는 여성 팬들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팬들은 젊은 여성 팬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 엄마와 딸이 또 가서 경기를 보고 관광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많은 팬들이 찾아오면 아예 매일 훈련장에 오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그런 사인회 같은 분위기도 연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니폼 판매가 급증이 되고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 마킹 유니폼이 품절이 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누렸고, 그래서 라리가 사무국도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를 떠나더라도 아틀레티코로 가기를 원하면서 그런 의사들을 또 구단에 전했다라는 얘기들까지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이런 조건 문제들 때문에 특히 파리라는 팀이 더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로 가게 됐고, 파리는 원래도 뭐 엄청난 인기 있는 관광지지만 이강인 선수로 인해 아마 앞으로 한국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가고, 특히 파리의 홈 경기에는 훨씬 더 많은 한국 팬들이 갈 것이다. 그리고 파리의 구단 그 매출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효과가 예전에 마치 일본 선수를 이런 마케팅적인 이유로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막상 한국 선수들은 유럽팀에 갔을 경우 이런 기대치만큼의 마케팅 효과를 못 누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에 이은 이강인 선수는 그야말로 슈퍼스타다. 축구만 잘하는 뭐 일부 축구 매니아들이나 한국 축구 팬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대중 스타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뭐 K-팝의 인기가 유럽 내에서도 대단한데 비단 한국 팬들뿐 아니라 유럽 내에 뭐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든지 또 아시아 전역에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팬들까지도 흡수하게 되니까 이강인 선수는 메가톤급 스타가 되는 게 아니냐. 마케팅을 위해서 영입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호날두, 네이마르, 메시 이런 선수들도 그런 이유들이 가치를 더 높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그런 엄청난 슈퍼스타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과 효과는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조회수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지금 입단을 했고 입단 인터뷰와 입단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단연 독보적으로 이강인 선수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요. 물론 아센시오의 첫 인터뷰 조회수가 14만으로 꽤 높은 편이긴 했는데 이강인 선수의 입단 편집 영상이 18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또 인터뷰 영상은 23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은 10만대를 넘지 못하고 있고 뭐 3, 4만, 5만대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조회수는 지금 74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파리의 공식 계정의 규모를 생각하자면 사실 좀 저조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하지만 또 내부 훈련들을 소개한 영상들, 또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훈련 영상들은 몇십만 조회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 영상이나 화보나 이런 것들이 이강인 선수 위주로 편집되고 좀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원하는 내용들을 팬들에게 제공해줘야 더 많은 팬들이 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이 훈련 3일차 화보를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고 총 26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화보의 메인 사진도 이강인 선수고 26장 중에 무려 8장, 30% 가까운 사진이 이강인 선수의 독사진으로 구성됐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파리가 이강인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고 이강인을 중심으로 마케팅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의 뒤를 잇는 파리의 대표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력이 없고 뛰지 못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긴 어려워요. 그럴 경우엔 현지 팬들의 반발이나 또 코칭 스태프, 감독까지도 좀 좋지 않게 볼 수 있고 오히려 선수의 입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그만한 경기력적인 기대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파리 같은 규모의 팀이 이강인 선수의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크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어요.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의 내한 경기를 이강인 선수 이적설이 있기 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내한의 초청비 규모 문제에서 조금 이제 일본 쪽에 밀리다 보니까 못 데려왔거든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가자마자 빠르게 이제 추가 경기를 설정을 해서 8월 3일 목요일에 파리의 내한 경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전북 현대와 하기로 애초에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부산시나 또 전북 구단이나 이런 면에 조율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직 오피셜은 안 났고 논의 중인데 어찌됐거나 파리가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하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라리가를 2023-2024 시즌부터 중계하게 되는데 리그왕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SBS 스포츠에서 프랑스 리그왕을 계속해서 중계해왔고 TV 채널에서는 올 시즌에도 중계를 하지만 디지털 중계권은 없었거든요. 쿠팡 플레이가 디지털 독점 생중계권을 또 구입하면서 투자를 했고 이런 것들도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는 이강인 선수 영입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리 내에서 주전으로 뛰고 또 엔리케 감독이 노조장을 받고 신뢰를 얻는 것인데요. 엔리케 감독이 한국 시간으로 7월 15일 오늘 또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인터뷰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서 새롭게 주목할 내용들을 소개를 하면요. 일단 많은 분들이 파리가 그래도 프랑스 리그, 유럽 5대 리그 중에는 가장 낮은 순위, 또 최근에 포인트를 보면은 유럽 5대 리그에서도 밀려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괜찮겠느냐 하지만 파리의 규모, 선수 구성, 투자, 인프라, 특히 최근에 파리 캠퍼스가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오픈이 됐고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보자면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빅클럽입니다. 엔리케 감독도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이뤘고 스페인 대표팀을 지휘했었고 로마, 셀타비고 이렇게 유럽 내에서 경력이 많고 성과가 있는 감독이고 첼시, 토트넘과도 협상을 했었잖아요. 이 정도의 감독이 온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파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기반으로 또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 명확한 아이디어를 확인했다. 재정적 자원, 인프라의 지원 모두 다 내가 파리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즉 비전이 있다. 챔스를 우승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설에도 투자하고 선수들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왔다. 즉 이강인 선수 역시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단에 훌륭한 선수들이 있다는 것도 동기부여의 원천이 됐느냐 물어보니까 엔리케 감독이 파리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들이다.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이제 올라온 어린 선수들도 잠재력이 있지만 이미 팀에 있었던 선수들, 구단과 새로 계약한 선수들, 바로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아센시오,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죠. 그리고 이미 스타인 선수들도 있는데 이런 선수들과 이제 함께 원팀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이들을 믿는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선수들을 믿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수들을 뭉치게 만들고 믿어주는 것이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바탕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선수들을 전적으로 믿어주겠다. 신뢰의 축구를 하고 또 선수들도 즐길 수 있는 공격 축구를 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있고 또 사실 이런 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이강인 선수도 조금씩 불어를 배우고 있고 또 엔리케 감독도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팀 내에 다양한 선수들이 있고 5개, 6개의 국적의 선수들이 있다 보니 언어 소통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엔리케 감독이 현재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스페인어를 쓰는 감독과 코치에다가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강인 선수와는 따로 이제 배울 필요 없이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도 스페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현지 적응, 구단 적응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으로 성과를 내겠다. 모두가 함께 뛰는 팀, 공격과 수비 함께하는 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나 이제 행운이다라고 본인이 계속해서 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강인 선수도 이 행운에 함께하며 역사를 쓰는 Let's Make History라는 슬로건을 파리가 이번에 내걸었는데 그 중심에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치열한 주전 경력 속에 이강인 선수에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에 열렸어야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돼서 올해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강인 선수가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직 파리 생제르맹의 허락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파리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빨리 이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만 소집은 조별리그 경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9월 3일에 파리가 리옹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 A매치데이고 또 그 A매치데이 기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소집이 되는데 소집 훈련을 함께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호흡을 맞추다가 A매치데이가 끝나면은 다시 파리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때 파리의 일정이 빡빡한데 니스, 마르세유와의 이제 리그1 경기, 빅매치 사이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이제 개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빡빡한 일정에는 이강인 선수가 로테이션 자원으로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마 파리로 돌아갔다가 빠르면 이제 10월 1일에 열릴 클레르몬과의 경기부터 결장을 해서 10월 8일에 있을 렌과의 경기, 그 사이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경기 최대 3경기를 결정하고 이제 아시안 게임의 토너먼트 8강, 4강 결승을 참가하는 형태로 차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의 사실 공백은 크지 않은 부상을 당했을 때도 1, 2주 정도는 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니까 뭐 주전 경쟁에 심각한 타격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아시안 게임 대표팀도 조별리그 수준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오지 않아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시안 게임 차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빠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의 그렇다면 파리에서의 첫 프리시즌 경기는 언제 볼 수 있느냐? 날짜가 확정이 됐는데요. 7월 22일 한국 시간 토요일 0시에 프랑스 2부 리그 팀 르하브르와 PSG 캠퍼스 파리 훈련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일본 투어를 하기 위해 바로 이동합니다. 7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20분에 호날두가 뛰는 알 나스르와 첫 경기, 7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20분에는 J리그 클럽 세레소 오사카와 두 번째 경기 하고요. 8월 1일 저녁 7시에 인테르와 경기 이후 한국으로 넘어와서 8월 3일에 한국 투어 마치고 이제 프랑스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4경기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로 또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마침내 그 베일을 벗을 것 같은데요.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새로운 도전 놓치지 않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